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둘째 날인 오늘 문 여는 병원 숫자가 어제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응급실 상황 어떤지 현장에 가 있는 저희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자, 황예린 기자,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에 가 있는데 응급실 상황 어땠습니까? 네, 이곳 응급실은 밤사이 심정지 환자를 받을 수 없다고 안내해놨습니다. 구급대원부터 모두가 볼 수 있는 종합 상황판에 메시지를 올려놓은 건데요. 전문의 한 명이 진료를 보고 있으니 환자를 이송하기 전에 반드시 수용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띄워놓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곳곳에 있는 응급실들이 문은 열어놨지만요. 인력 부족으로 진료 과목이 크게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상 문만 열어놓는 수준 아니냐는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픈데 어떻게 뭘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개인적으로 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암담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광주에서는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서 전주로 간 환자가 있었다고요? 네, 오늘 오후에 광주 광산구에서 한 50대 남성이 문틈에 손가락이 끼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차로 94km 거리에 있는 전북 전주까지 가서야 치료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119 구급대가 인근에 있는 대학병원 2곳을 포함해 의료기관 4곳에 문의했지만 정형외과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환자를 받아주지 않은 겁니다. 네, 문 여는 병원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네, 일단 오늘 문 여는 병원은 전국에 3,009곳입니다. 어제보다 2만 5천 곳 가까이 줄어든 건데요. 내일 여는 곳도 3,300곳에 불과합니다. 추석 당일인 17일에는 약 1,800곳만 문을 엽니다. 이렇게 문 여는 병원이 확 줄면요. 낮 동안 발생한 환자가 응급실로 쏠리게 됩니다. 네, 남은 연휴 동안 갑자기 아프거나 다쳤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도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 지도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검색해보는 게 좋습니다. 어렵다면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혹은 119로 전화를 해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증상이 심각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네 병원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실제 경증 환자가 지역이나 권역, 응급이나 외상센터를 방문했을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을 9만 원까지 더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성모병원 응급실 앞에서 JTBC 황예린입니다.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참여하지 않고 응급실에서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들을 비난하는 이른바 의사 블랙리스트가 여전히 돌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를 조롱하면서 명단에 이름을 계속 추가하겠다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임예은 기자입니다. 정부는 블랙리스트 작성자와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습니다. 감사한 의사 명단이란 이 사이트 이름은 반어법입니다. 의료 현장에 남은 의사 실명을 공개하고 비난해왔습니다.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개인 사생활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지난 7일엔 민족 대명절 추석을 기념한다며 응급실에서 일하는 의료진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사실상 국민에 대한 조롱이란 비판이 커졌습니다. 의사사회 내부에서도 이런 행동 중단해달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정부는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고 경찰은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명단은 어제 또 갱신됐습니다. 응급실 의료진 신상은 삭제했지만 집단 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와 의대생 실명을 추가했습니다. 이를 두고 작성자는 저는 진심으로 응급실을 응원한다며 응급실 명단을 내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블랙리스트 게시자 수사에 나선 경찰을 비웃었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블로그에 경찰 비하 표현을 사용하며 헛짓거리 그만하고 의사 선생님들을 괴롭히지 말라는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공개하겠다며 알파벳을 나열한 뒤 수준에 맞춰 난이도를 낮췄다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쌓인 제보는 아직 반영을 안 했다며 오는 20일과 22일 사이 새로운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추석 연휴 전국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또 물놀이 등으로 1명이 실종되고 5명이 숨졌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사거리에 진입한 택시 옆으로 흰색 승용차가 빠르게 달려옵니다. 그대로 신호등을 들이받고 충격에 기둥은 쓰러집니다. 신호등은 택시 위를 덮쳤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 전북 정읍시 한 사거리를 달리던 벤츠 승용차가 충돌 사고를 내는 순간입니다.
20대 남성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 만취 상태였습니다. 피하면서 이제 세게 부딪히니까 신호등이 너무. 어제 오전 10시 30분쯤엔 부산 당리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1톤 트럭이 차량 5대를 들이받은 뒤 안전 울타리를 뚫고 돌진했습니다. 트럭은 주차장 바로 옆 다가구 주택 옥상으로 떨어졌습니다. 트럭을 몰던 50대 남성 운전자는 역시 만취 상태였고 면허도 없었습니다. 머리 결끝 기간인데도 그걸 무시하고 그냥 운전하고 다니는 거야. 해경 특수 구조대원들이 몸에 끈을 묶고 바다에 뛰어듭니다. 이쪽 방향으로 한 70대 나갔다가. 강원 삼척시 용화해변 인근에서 실종된 20대 남성을 찾는 겁니다. 남성은 일행 3명과 함께 어제 오후 3시 18분쯤 바다에 들어갔습니다. 높은 파도에 휩쓸렸고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부산 기장군 일광해수욕장에선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제와 오늘 강원과 부산, 경북 일대에서 순환사고로 5명이 숨졌습니다. 오늘 정오쯤 경기 김포시에서 길이 1m가량 애완용 도마뱀이 탈출했습니다. 아파트 일대를 돌아다니다 3시간 만에 포획됐습니다. 저희 아이도 학교 근처라서 너무 놀랐어요. 독은 없지만 사람을 물 수 있어 재난 문자가 발송되는 등 소동을 빚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소식입니다. 수사의 핵심은 김건희 여사에게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가 밝혀져야 할 걸로 보입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2심 재판부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주가 조작 세력을 이용해 주가를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 어머니 최은순 씨의 계좌를 활용했다고 봤습니다. 특히 권 전 회장은 최 씨의 계좌로 주식 거래를 할 당시 최 씨의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까지 따로 받았습니다. 김 여사에겐 주가 조작 선수인 이정필 씨를 소개하고 이 씨에게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하는 대가로 30에서 40%의 수수료를 주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김 여사는 권 전 회장이 자신의 계좌 거래에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010년 11월 1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선수들이 8만 주를 매도하란 메시지를 주고받고 7초 뒤 김 여사 계좌에서 8만 주의 매도 주문이 발생합니다. 판결문에 담긴 녹취록을 보면 실제 같은 날 김 여사는 방금 8만 주가 다 매도됐다는 증권사 직원의 보고에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김 여사에게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손모 씨 등과 같은 방조 혐의가 적용되려면 자신의 계좌가 시세 조종에 쓰였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권 전 회장과 오랜 기간 친분을 쌓고 투자를 이어온 김 여사가 이런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도 김 여사를 도이치모터스의 초기 투자자로 권 전 회장의 지인이라고 했습니다. 권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재판 중이라 말하기 어렵다며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독립유공자의 묘지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국가보훈부가 해마다 조사합니다. 그런데 절반에 가까운 8,500여 명은 묘소가 어딘지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재형 기자입니다. 김교영 선생은 1919년 3월 지금의 하남에서 만세운동을 벌였습니다. 일제 헌병에 체포돼 옥살이를 했습니다. 1년 6월을 징역을 받고 나왔는데 손톱 발톱이 없었어요. 그게 고문도 당하고 얼어서 다 빠진 거예요. 그걸 누구한테 하소연을 해. 12, 13년대. 정부는 고인에게 1994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는데 JTBC가 유족을 통해 확인하기 전까진 어디 안장돼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유족들이 위치를 모르는 소재 불명으로 분류한 겁니다. 이처럼 국가보훈부가 묘소의 위치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는 약 8,500건. 전체 독립유공자 18,000여 명의 절반에 이릅니다. 묘소가 2곳으로 확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병으로 활동한 공적으로 1990년 애국장이 추서된 백영촌 선생은 대전연충원과 대구 신암선열공원에 각각 안장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2곳 모두 보훈부가 관리하는 국립묘지인데 보훈부는 어디가 진짜 묘인지 확실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보훈부는 독립유공자 묘소에 매년 벌초 등 관리비용 20만 원과 개보수 때는 2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매년 실태조사까지 벌이는 보훈부가 기본적인 사실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파악한 것조차도 서로 맞지 않는 이런 허술한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잘못된 그 묘소의 파악은 바로잡는 이런 과정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최근 유튜브에서 북중 접경 지역을 다녀온 여행 영상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회수를 올리려고 북한 국경에 가까이 가거나 북한군에게 말을 걸기도 하는데 자칫 중국에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 신의주를 마주보고 있는 중국 단둥시. 한 여행 유튜버가 보트를 타고 북한 쪽을 향해 다가갑니다. 형님, 북한 사람은 없어요, 형님? 북한 사람이랑 말 좀 하고 싶은데. 맞은편에서 북한군 배를 발견하고는 말을 걸며 따라갑니다. 성무! 성무! 동무! 못 따라간다. 한국인 손님은 받지 않는다는 북한 식당에 찾아갔다. 쫓겨나는 장면도 보란 듯 올렸습니다. 접경 지역에서 북한 쪽을 촬영하던 한 유튜버는 숙소까지 찾아온 중국 공안에게 주의를 받기도 합니다. 경찰이 방해 왔어, 지금. 북중 접경 지역 여행 영상들 중엔 이처럼 위험한 행동을 하거나 자극적인 제목을 뽑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중국이 지난해부터 시행한 반간첩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군사시설이나 주요 국가기관 인근, 국경 등 보안구역에서 촬영을 하는 행위 자체가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 중국 선양 총영사관은 민감시설이 다수 있는 만큼 신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출입 통제구역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추석 연휴 동안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먹을거리 사 드실 텐데요. 작년 추석에는 휴게소에서 한 사람당 16,000원 정도 썼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명절 귀성이 이어지고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 소떡소떡과 핫도그 같은 간식은 그냥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어떤 거 많이 사? 소떡소떡, 닭꼬치. 저희는 뭐 지포나 뭐 그런 것들 식사도 많이 하니까 식사하고 나서 뭐 커피나 뭐 그런 것들도 많이 먹고요. 식당도 가득 찼습니다. 애들이 라면을 먹고 싶다, 떡꼬치가 먹고 싶다 그래갖고 지금 먹이고서는 기다리고 있는데 집에 가는 길에 조금 더 답답해서 그냥 뭐 먹고 가자 이래갖고. 실제 휴게소에서 얼마나 사용할까? 추석 명절 동안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쓴 돈을 분석해봤더니 한 사람당 1.8건, 16,582원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이던 2020년보다 40% 정도 늘어난 겁니다. 4인 가족이면 약 6만 원가량, 부담스럽다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전보다는 많이 오른 것 같아요. 뭐 가서 아이들끼리 이렇게 먹어도 그전엔 부담 없었는데. 특히 우동과 돈가스 가격은 4년 사이 21% 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식 물가를 포함한 생활 물가 지수가 17% 올랐는데 더 많이 오른 겁니다. 같은 기간 떡꼬치, 라면 등은 10% 인상됐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떡소떡과 같은 인기 간식 10종을 할인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농협중앙회 회원조합 가운데 하나인 도드람 양돈 농협이 법원에 허위 문서를 냈다가 들통나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박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드람 양돈농협 광주 지점입니다. 지난 2019년 조합원 신모 씨가 운영한 회사에 두 차례에 걸쳐 약 20억 원을 빌려줬습니다. 1차 대출은 1억 8천여만 원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1억 5천여만 원은 농협중앙회가 관리하는 보증기금이 보증을 섰습니다. 2차 대출은 신 씨 회사가 소유한 축사 등을 담보로 18억 원을 실행했습니다. 신 씨가 다음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회사는 파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채권 정리 과정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1차 대출금 1억 5천여만 원은 신 씨 회사에 보증을 선 보증기금이 이미 도드람 농협에 대신 갚았습니다.
그런데 도드람 농협이 이 돈을 받지 못한 것처럼 가짜 계산서를 꾸며 법원에 제출했던 겁니다. 이미 대입연재를 받은 약 1억 5천만 원이 전산자료에는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법원에 감추기 위해서 이러한 수기자료를 임의적으로 만든 것이 아닌가. 보증기금이 대신 갚은 1억 5천여만 원을 되돌려받으려고 도드람 농협을 압박해 꾸민 일이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거 안 해주면 나중에 보증서 발급이 힘들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법원은 1차 대출금은 이미 보증기금이 갚았다며 도드람 농협이 잘못된 계산서를 냈다고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도드람과 농심보 등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도드람 농협은 업무상 미숙을 인정한다고 했고 농심보는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미국 대선을 50여일 앞두고 2차 토론을 둘러싼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리스 후보가 2차 토론을 제안했는데 트럼프 후보는 더 이상 토론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다시 기분에 따라 할 수도 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워싱턴에서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2차 토론에 대한 트럼프 후보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So because we've done 2 debates and because they were successful, there will be no third debate. 앞선 해리스 후보와의 토론 결과를 놓고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판정패했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트럼프는 자신이 승리했기 때문에 추가 토론은 필요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전날 기자회견에선 돌연 입장을 바꿨습니다. I did great with the debates and I think they've answered everything. But maybe if I got in the right mood, I don't know. Right now I'm leading and I'm leading in every single poll on the debates. 트럼프가 오락가락 입장을 보이는 건 캠프 내부에서 2차 토론의 득실을 놓고 저울질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측이 보수 언론인 폭스뉴스가 주최하는 걸 조건으로 내걸고 있기 때문에 성사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미국 현지 언론의 분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해리스 후보는 자신을 지지한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의 투어 이름과 노래 제목을 딴 광고판을 공개하며 바람몰이에 나섰습니다. 오늘은 워싱턴에서 비공개 모금 행사도 열었는데 이 자리에선 전당대회 당시 후보 수락 연설에서 했던 발언을 그대로 옮기면서 트럼프 후보를 비판한 걸로 전해집니다. In many ways, Donald Trump is an unserious man. But the consequences of putting Donald Trump back in the White House are extremely serious.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저기압 폭풍 보리스의 영향으로 유럽 동부에 폭우가 내렸습니다. 루마니아에는 하루 동안 100년 만에 가장 많은 비가 와서 4명이 숨지고 주택 5천여 채가 파손됐습니다. 체코에선 5만 1,000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기고 슬로바키아에선 다뉴브 강이 범람하는 등 독일과 헝가리, 폴란드에서도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현지 시간 13일 백악관에서 만나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미사일을 쓸 수 있도록 승인할지 논의했지만 최종 결정은 연기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미사일을 쏘면 수도 키이우를 파괴하고 거대한 용광로로 만들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우리나라 1호 기상캐스터로 알려진 김동완 전 기상청 통보관이 향년 89세로 별세했습니다. 김 전 통보관은 기상청의 전신인 국립중앙관상대에서 예보관으로 근무하다 1970년대부터 동양방송 TBC와 문화방송에서 날씨 소식을 전했습니다. 신속한 표현과 하얀 지도에 매직펜으로 일기도를 그리는 방식으로 날씨를 쉽게 전달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아서 2010년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국 프로야구가 1,000만 관중 시대를 열었습니다. 한 해 누적 관객 수가 1,000만 명이 넘은 건 프로야구가 출범한 지 43년 만에 처음입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체감온도가 32도까지 오르는 늦은 무더위에도 경기장을 찾는 발길은 끊이지 않습니다. 기념품 판매점은 북적이고 관중분들이 정말 많이 오시는 게 좀 체감이 많이 돼요. 작년이랑 한 수치상으로 치면은 한 20-30% 정도 늘었다. 먹을거리와 포토카드를 사려는 줄도 길게 늘어섰습니다. 이런 인기에 힘입어 올해 프로야구 관객 수가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광주, 인천, 부산구장이 모두 매진되는 등 오늘 하루만 7만 7천여 명의 관객을 모아 누적 관객 1,002만 758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1982년 한국 프로야구가 6개 구단으로 출범한 지 43년 만입니다.
출범 첫 해 약 144만 명 관객을 기록한 한국 프로야구. 올해는 지난 4월 9일 100만 명을 돌파한 뒤 약 한 달마다 100만 명씩 증가했습니다. 100만 관객을 넘긴 구단 10개 팀 가운데 6개입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입장료와 다양한 먹을거리와 즐길거리 등이 흥행 요인으로 꼽힙니다. 뭔가 가성비로 즐길 수 있는 스포츠이자 재밌는 약간 놀이거리인 것 같고 또 제약도 별로 없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을 수 있고. 특히 투박했던 과거 응원 문화와 달리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분위기는 2030 여성 팬들을 대거 경기장으로 이끌었습니다. 직관을 하면은 사람들이 같이 응원을 하니까 그 열정이 많이 올라가서 것 같아요. 삐끼삐끼 춤 등 소셜미디어를 통한 야구 콘텐츠와 치열한 순위 싸움도 젊은 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한편 프로야구 선두 기아는 키움에 5대10으로 졌습니다. 하지만 2위 삼성이 SSG에 패하면서 정규 시즌 우승을 위한 매직 넘버를 2로 줄였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난 아직도 진화하고 있다. 영원한 현역을 꿈꾸는 한국 만화계의 거장 허영만 화백을 뉴스룸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느덧 만화가로 벌써 50주년을 맞으셨어요. 어떠세요? 소감이? 야, 그동안 참 별의별 일 다 있었습니다만은 벌써 50주년인가 싶어요. 화판에 얼굴 이렇게 숙이고 있다가 고개를 딱 드니까 벌써 50년이네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정말 많은 걸 겪으셨을 것 같은데 만화 그리기 참 잘했다 싶은 순간이 언제일까요? 타짜 만화 보고 뭐 노름꾼 됐다라는 사람은 없는데 식객 만화 보고 뭐 요리사 됐다. 그리고 각시탈 만화 보고 뭐 애국심을 향양시켰다. 뭐 이런 정도 얘기 들었을 때 보람을 느끼죠. 만화에 영향을 받은 분들의 이야기를 그럼요. 들으면 지금 뭐 전남에서는 선생님의 만화 인생을 이렇게 쭉 돌아볼 수 있는 전시회도 열리고 있다. 광양에서 9월 6일부터 10월 20일까지 2달 반 전시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이 드는지 처음에 지금 50년 거를 다 뒤집어 놔서 순서대로 이렇게 해놔야 이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쉬울 거니까 그 하는 과정에 이거 괜히 시작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었어요. 와, 그 50년의 시간 동안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정말 많은 명작들이 있었잖아요. 네. 뭐 타짜, 식객, 그리고 저는 나라라 슈퍼보드 보고 자란 세대여가지고 그런 여러 작품들 중에 가장 아끼는 작품이 혹시 따로 있을까요? 가장 아끼는 게 이제 각시탈이 제일 미련이 가고요. 왜냐하면 그게 공전에 히트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소위 인류 작가가 되게 만들어줬으니까 각시탈이 애착이 가고 그 다음에는 식객입니다. 식객이 우리나라 음식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순간들을 마련했다고 생각해서요. 네, 그 정도의 영향력이 있었던 작품인데 근데 지금 그걸 이어서 맛 기행 프로그램도 또 몇 년째 해오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 6년째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뭐 몇 번 하고 끝날 줄 알았더니 벌써 6년째입니다. 예전에 인터뷰한 거 보니까 식당 가서 음식을 시켰는데 너무 음식이 달게 나오면 그냥 안 먹고 다른 식당 가서 드신다고. 그런 적도 있어요. 광화문 언제 갔었는데 광화문에서 뭐 맛있다고 누구 소개로 들어갔어요. 너무 달아. 사람들은 바글바글한데. 그래서 젓가락 딱 놓고 나가자. 그 옆집에 가서 다시 먹은 적이 있어요. 집에서는 어떠세요? 그 집밥 드실 때 좀 까탈스럽게 하시는 편인가요? 그래서 누가 저한테 그래요. 밖에서 이런 정도면은 집에서는 어지간하겠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서 우리 집에 가서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그렇게 자네가 해주는 음식이 말이 맞나? 그러니까 아니 이거는 뭐 그 집사람이 좀 잘하는 것도 있지만 음식을 잘하시는 이거는 남자들의 생존 문제입니다. 생존 문제. 예, 집에 가서 무슨 뭐 이거 어떻고 저러고 어떻고 다음 끼니 얻어먹기 힘들어요. 현명하시네.
그리고 평소에도 그냥 작은 순간 놓치지 않고 일기처럼 만화 일기를 쓰시는 예, 예.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직접 오늘 가져오셨다고 들었는데 한번 예, 직접 가져왔습니다.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까 봐요. 보면은 이게 페이지가 여러 개거든요. 이건 뭐예요? 요거 캐리커처인데 네. 그 개그우먼 그 김민경 씨 캐리커처예요. 그분은 이 눈웃음이 굉장히 독특해서 다른 거 입고 안 그리고 요 눈만 그려도 이거 닮은 거 아니냐. 네. 닮았다 생각하면 더 선을 쓰지 않는 것이 저는 캐리커처의 진수라고 봅니다. 맞아요. 와. 우리 식당에 가갖고 옆에 식사하고 있는 그 나이 지긋하신 아주머니 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결혼 50년 차인데 남편 바꾸고 싶은 생각은 안 합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그런 일 없어요. 헤어지면 다음 생에 또 만난다니까요. 절대 안 헤어져. 그리고 뭐 이런 거 새벽에 잠이 안 와서 테라스에 나갔다가 날이 밝아온다. 하루의 시작이다. 내 날은 끝으로 가고 있다. 남은 날이 많지 않다. 이런 이제 생각들이 많죠. 이런 생각이 많은 나이죠. 그러니까 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저는 이거 보면서 너무 재밌어요. 보다 보면 저 끝까지 다 봐. 그러니까 이거 한 거 그냥 책으로 내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책으로 3권 냈는데 네. 안 이미 내셔서 안 팔리셨어요? 나만 재밌는 건가 봐. 나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재밌는 걸 책으로 안 내냐. 성화를 해갖고 냈어요. 안 팔려요. 이순신 장군 얘기 아니면 여순 사건 예. 이런 걸 소재로 한번 만화를 그려보고 싶다는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전쟁은 문학을 낳는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태백산맥이 얼핏 생각이 났는데 그런 정도의 대작은 뭐 못 갈지라도 허영만표 만화를 한번 그려보고 싶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노래는 보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또 웹툰에 도전하신다고 하셔서 기대하고 있거든요. 요즘 좀 웹툰이 정말 대세인데 허영만이라고 하면은 종이 만화에는 통했는데 네. 웹툰이라고 감성도 다르고 독자들도 완전히 그 세대가 달라졌어요. 그 세대한테 어떻게 맞춰 나갈 수 있을까 그랬더니 좀 막연해요. 근데 그 제가 가지고 있는 재주를 확인해 보고 싶어서 저자 이름을 가리고 그러니까 계급장 떼고 붙는 거죠.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건 정하신 게 있으세요? 그 내용은 지금 뭐 좀 준비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부터 얘기하면은 네. 이 계급장 떼고 온다는 게 약간 들통날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기대해 주십시오. 네. 요즘에는 사실은 AI가 또 만화를 그리는 시대잖아요. 아직까지는 저는 좀 회의적이라고 봐요. 그래서 아직은. 허영만 만화를 학습시켜갖고 AI에 네. 그리고 계속 만화를 만들어낸다면 감성적이지 못하다 이거는. 그러니까 한계가 있을 거니까 재미는 줄지 몰라도 사람의 저 속에 있는 그런 감정들은 건들지 못하는 그런 만화만 만들 것이다라는 지금 저는 그런 추측으로 해서 허영만 만화는 허영만이 이제 만화를 손을 떼면은 그걸 허영만 만화는 끝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나의 최후의 모습을 상상하셨을 때 107세라고 적으셨잖아요. 그 생각에 여전히 변함이 없으세요? 욕심이 과한데 이제 요즘 100세 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중에 조금 더 보태갖고 한 7년은 더 살아야지 제가 갖고 있는 내재되어 있는 만화 능력을 다 소진하고 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100 더하기 7에서 107세로. 지금 뭐 107세 아니고 뭐 97세만 살아도 이제 뭐 많은 분들에게 어떤 만화가로 좀 기억이 되고 싶으세요? 답답할 때 이럴 때 허영만 만화가 있으면 좋은데 그런 만화가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오래오래 저희 곁에서 더 좋은 만화, 재밌는 이야기들 많이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서울에 역대 가장 늦은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이어졌습니다. 내일부터는 남부지방과 내륙에 많게는 100mm 넘는 비가 올 거란 예보입니다.
기상청은 추석인 모레 대부분 지역에서 보름달을 볼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뉴스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